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식시장의 돈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라 안팎의 여러 경제 관련 뉴스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먼저 우리 오늘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랜만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매수의 대부분이 전기 전자 업종으로 쏠려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업종들은 기존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한국 주식시장을 본격적으로 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의약품 업종이라든지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테마 쪽으로 돈이 흐르지 시장 전반적으로 돈이 흘러 들어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현재 우리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수급적인 힘은 연기금에서 지수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래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지수는 매물대를 통과 중입니다. 이런 매물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직은 그런 강력한 한방이 생기지는 않고 있어요. 일단 경제 관련 뉴스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면은 정부에서 사실상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 기간 동안 내에서는 추진하지는 않고 일단 공론화를 시켜보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보통 60세를 전후해서 금융권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퇴직을 하고요. 또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좀 빠른 분들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요런 사이에도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까지 교직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65세까지 이렇게 정년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여튼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렇게 정년 회사를 나오고 난 다음에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연금을 받기까지 기간이 이렇게 상당하거든요. 저때 소득 절벽이 일어나서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또 그리고 한 적어도 60세 정도 되어서 회사로 나왔다 하게 되면은 마땅하게 어디 취직하기도 힘들고 또 따로 어떻게 사업을 해서 소득을 다시 일으키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분들의 상황도 고려하고 또 하나는 우리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또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늘어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런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65세가 되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데 아마 이것도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또 단계적으로 66세 이렇게 해서 70세 이미 70세부터 연금을 수급하는 걸로 65세에서 인정한 국가들도 있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자꾸 없으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60세부터 받다가 받을 수도 있는데 연장해서 65세부터 받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한 70세가 되어야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돈이 점점 없으니까. 또 그리고 정부에서 저렇게 정년 연장을 해서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건 좋은데 또 저렇게 되면은 기존의 젊은 사람들이 취직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 사람들이 나가줘야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갈 자리가 있는데 나가주지 않으니까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괜찮아서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여건상 기업들이 늘어나진 않잖아요. 그냥 기업들이 해외로 나갔으면 나갔지 한국에 남아있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취직할 자리가 없어서 점점 힘들어질 것 같아요. 여튼 저런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근차근 하나씩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또 기업 같은 경우도
정년을 인정하게 되면 기존에 일하던 사람이 계속 하니까 차라리 기존에 높은 월급을, 많은 월급을 받던 분들이 나가고 신규로 직원을 채용했을 때 비용도 좀 줄고 하는데 계속 고임금을 계속 줘야 된다면 그것도 상당히 기업에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저런 걸 조정을 하는데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런 논의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 박용만 상위 회장님께서 경제를 내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불만스러운 말씀을 갖다가 하고 계십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지금 당정에서 전월세 보장을 2년에서 4년까지 한번 추진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지금 한번 그런 또 논의를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건데, 지금은 예전에는 지금 임대차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1년이었는데 2년으로 한번 바꾼 적이 있고요. 이제는 갱신을 통해서 4년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렇게 가게 되면은 아마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도 힘들어질 것 같아요.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 있죠. 계약이 자주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돈을 버는데, 한번 들어가면 뭐 4년 동안 안 놓으면, 또 그리고 지금 가게 같은 경우도 계약 갱신권이 5년이었는데 10년으로 바뀌었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뭐 어떨 때 10년 동안 안 나오게 되니까 매매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임대도 잘 안 되고, 또 게다가 최근에는 전월세 같은 경우도 신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게 돼 가지고 부동산업 하시는 분들도 아마 촉각을 세우고 일단 볼 것 같아요. 뭐 국내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브렉시트 때문에 아직 그것도 말이 많은가 봅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노딜 브렉시트 공포에 유럽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독일 경제도 안 좋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중국 경제도 안 좋다. 지금 세계 경제가 뭐 좋은 내용이 없습니다. 유럽도 어렵다, 독일도 어렵다, 중국도 어렵다, 다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렇게 되면 아무래도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세계가 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인내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고, 또 그리고 자산을 가진 분들은 하나 즐거운 분들이 없을 겁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가격이 하락했고, 또 주식은 주식대로 지금 평가선이 엄청나고, 또 가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돈 벌기는커녕 버티기조차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나날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야 되는데 아직은 그 희망을 가지기조차도 예의치 않은 그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의 수급을 업종별로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매수를 했고요. 대형주 쪽으로 이만큼 매수했는데 삼성전자가 오버돼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삼성전자를 다 매수했다고 봐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뭐 의약품 이런 업종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서비스업도 오늘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 서비스업에서는 카카오하고 네이버, 더존 비전 이런 회사를 매수했고, 의약품 쪽에서는 셀트리온,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철강금속에서도 지금 돈이 이제 서서히 철강금속 업종도 그동안 돈이 안 들어갔잖아요. 포스코하고 고려아연 쪽으로 현재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시장 전체적으로 이를 살펴보게 되면, 자, 다른 기관하고 외국인들하고 합쳐서 살펴보면은 삼성전자가 오늘 뭐 수급이 가장 좋았고요.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뭐 셀트리온, SK하이닉스, 현대차, 솔브레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한진칼 이런 종목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언급되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꼭 수급을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검색을 해보니까 오늘 세력합 외국인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은 빵개입니다. 빵개. 예, 오늘 없습니다. 시장에서 저렇게 세력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들은 없었다. 뭐 삼성전자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 버렸고,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순매수는 했지만 그렇게 업종별로 골고루 매수를 하지 않았고, 또 기관들도 많이 팔아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다른 걸 봐야죠. 세력 수급 분석을, 포트폴리오를 한번 살펴봐야죠. 지금 최근에 세력들이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종목으로 추정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이 종목들 쭉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오늘 세력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들이 없으니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수급을 볼 때요, 가장 좋은 것은 수급도 좋고 차트 모양도 좋은 것이 좋습니다. 또 그리고 게다가 기업 내용도 좋으면 더 좋고, 또 뉴스를 검색해서 재료까지 돌면 더 금상첨화입니다. 왜 수급도 보면서 차트도 동시에 보는 것이 좋냐고 하면, 우리는 수급을 보고서 돈이 어떤 종목으로 얼만큼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조금 과학적으로 투자를 하지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 차트 모양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이거예요. 주식시장 여러분들께서 한번 오래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알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많은 것 같아요. 재무적으로도 봐서도 공부할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공부를 해도 끝도 없어요. 끝도 없고, 또 그리고 나오는 뉴스들, 재료들이 그때마다 다르고, 시장 돈의 흐름도 그때마다 달라요. 경제 정책도 계속 바뀌어가고, 또 상황에 따라서 해석도 바뀌기 때문에 끝도 없는 공부인데, 그런 공부 다 완벽하게 공부해서 투자 임하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투자 별거 없어. 그냥 차트에 다 있어. 저 차트가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저 차트가 시장의 모든 상황을 반영한 거야. 이렇게 딱 마인드 컨트롤하고 차트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걸 보고 그냥 의사결정을 내리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차트 모양도 좋고 수급도 좋고 기업 내용도 좋고 재료도 좋고, 또 게다가 정부 정책도 밀어주고, 저에게 또 환경도 이 기업이 활동하는데 유리하고 하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LG 하우시스는 딱 봐도 그림이 좋죠.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게 보이고요. 아주 지금 그림이 좋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LG 하우시스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합니다. 신택 같은 경우는 LG 하우시스보다는 조금 별로죠. 최근에 조금 매수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쁜 건 아닙니다. 좋다면 차라리 LG 하우시스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이죠. 그 아래 메리트 종금증권을 보게 되면 어때요? 이런 종목 한번, 요 두 종목 비교해 볼 때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이 종목은 차라리 이때 해서 이 구간이 좋은 구간이지, 지금은 떨어졌다가 올라간다 한들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으로 봐지지 않겠어요. 물론 수급적으로 보면 세력들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버리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에 세력들이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왕이면 이런 종목이 훨씬 더 좋죠. 이런 종목은 아무리 그리 좋아도, 그림이 수급이 좋고 다 좋아도 지금 당장 접근하기는 조금 그렇죠. 무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계속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죠. 무학도 최근에 세력들이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조금 일단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미래에셋티어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수급이 너무 좋아요. 2019년부터 이만큼 매수를 했고, 아직 주가도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단기간에 좀 급등한 면도 있고, 차트도 좀 더 만들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래도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셋티어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줄 필요가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믹 같은 경우도 아직은 차트가 나쁜 상태는 아닌데 세력들이 그만큼
매수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건설은 좀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꼭 전고점 찍는 기분 아닙니까? 계속 추세적으로 떨어지는데. 그래서 현대건설은 뭐 기술적으로 보면 좀 더 있어야 되겠다. 뭐 이래 볼 필요가 있고요. 휴젤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나쁜 경우가 아니에요. 앞서 본 그 미래에셋 정권하고 비슷한데 수급은 조금 다르죠. 차트 모양은 비슷하잖아요. 차트 모양은 저 미래에셋 대우하고 비슷하죠. 아주 비슷하잖아요. 근데 수급을 보면 미래에셋 대우는 이렇게 세력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 지금 휴젤 같은 경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쭉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뭐 가장 좋은 곳을 찾아봐라 이라면 일단은 LG 하우시스 일단 이 종목 괜찮을 것 같고 신팩도 괜찮긴 한데 일단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무학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미래에셋 대우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일단 괜찮고요. 그리고 휴젤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뭐 세력들이 동시에 매수하는 종목이 없어가지고 부득이 세력들이 포트에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튼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단기간에도 이렇게 올랐죠. 단기간에도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단기간으로 어느 정도 올랐고 또 매물대도 이렇게 지나고 있고 해서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차라리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테마주 시장에서 돈 흘러 들어가는 업종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바라봐야지 시장 전반적인 흐름이 변하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감각을 딱 길러두고 돈이 흘러 들어가는 업종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오늘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장마치고 미국 시장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또 그런 이야기들은 내일 장중 시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